좋아요, 구독!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익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차익 실현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지금 테슬라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24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47% 이제 크게 올랐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2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2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판매가 예고됐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긴 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9.6%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9.6% 기록했다라는 거 자체는 일단 제조업치고는 낮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테슬라가 높은 그런 이제 영업이익률 지금 나오네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6% 2분기 때 그랬다가 이번에 9.6%를 하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대 중후반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높은 이익률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9.6%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9.5%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12%대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못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성장주로서의 그동안의 이제 높은 멀티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이제 경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계속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파는 아마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판매 대수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도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깜짝 실적 속에서도 지금 영업이익률의 발목은 좀 잡혔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런 만큼 2차 전지주들 그간 기세가 조금 좋았는데 오늘 살짝은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 주가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쪽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분리막이나 전해질, 그다음에 동박 관련주들은 또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으로 일단 순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으로 눈길이 조금 쏠리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그간 잘 갔는데 3분기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도주 자리는 이제 또 폐배터리가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 점차 지금 보면은 지금 폐배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도주가 폐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데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일단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제 시장이 지금 화면에도 이제 잠깐 보시다시피 사용후 배터리가 이제 2025년도에 한 10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상당 부분 지금 400만 대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보통 이제 수명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이제 수명이 다 된다라는 시점을 보면 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정도 후, 그러니까 2030년 이후부터 시장이 본격 개화가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각 회사들이 상당 부분 이제 그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각국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돼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에 특히 이제 양극재를 생산할 때 이걸 뭐 채굴해서 정제를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공해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일부에서는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 차냐라는 얘기를 할 만큼 공해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뭐 신규적인 이제 광물 채굴보다는 기존에 있는 폐전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재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 네.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폐배터리는 향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장 규모는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각 회사들이 이제 새롭게 참여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이제 시장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을 기조로 한 차인 만큼 환경 문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 만큼 폐배터리 시장 앞으로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 바라보기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움직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MPC의 경우엔 지금 살펴보니까 양봉을 형성 중이긴 한데 윗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8%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세비캠의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2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기세가 또 대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는지 최근에 주가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뭐 일단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뭐 지금 뭐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네.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현재 자기네가 제일 그 재활용률이 높다라고 할 만큼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 완성 배터리 업체들도 뭐 여러 이제 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업체들도 관련돼서 폐배터리 시장에 계속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폐배터리 시장 관련된 분야는 아마 향후에 계속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기술력으로 가장 앞서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성일 하이텍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폐배터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회사가 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배터리에서 중요 광물을 지금 추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실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게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성일 하이텍이 1등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성일 하이텍의 2대 주주가 삼성 SDI고요. 그리고 SK온과도 작년 말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성 업체들과의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폐배터리가 발생을 했을 때 관련된 수급 문제나 아니면 폐배터리를 정제를 했을 때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뭐 다른 업체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지만 네. 성일 하이텍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 지금 뭐 광고 요금제도 도입한다라고 하고 네. 또 공유 계정에 대해서 지금 차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구독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추세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네. 8%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표님 의견 좀 전해주세요. 네, 뭐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시장 기대치 이상의 이제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뭐 관련된 이제 컨텐츠나 뭐 넷플릭스 네. 주가도 좀 약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치 같은 경우는 이제 81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네. 뭐 82억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췄다라고 해도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당 순이익이 3.29달러로 뭐 기존 예상했던 2.86보다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규 유료 가입자 수가 이제 아주 이제 눈에 띄게 엄청 증가를 큰 했습니다. 상승률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프로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 이제 4분기 때도 이제 신규 이제 유료 가입자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특히 네. 이제 공유 계정에 대해서 이제 차단 효과가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공유 계정을 차단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네. 좋은 그런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공유 계정을 차단을 하면서 높은 가격의 그런 이제 서비스에서 낮은 가격의 서비스로 좀 바뀌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헐리우드에서 지금 이제 영화 산업 관련돼서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배우뿐만 아니라 뭐 작가 뭐 이런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영화 제작 관련돼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뭐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는 했다라고는 네. 하지만 국내 업체가 한번 계약을 하면 이게 뭐 러닝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정해지면 뭐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의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은 넷플릭스의 실적과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OTT 시장 자체가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장악력을 확대해 가면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OTT 산업 육성에 힘을 좀 올리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뭐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 OTT와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뭐 넷플릭스가 국내 이제 OTT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좀 그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주주 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합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액공제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 지금 세액공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특례 제한법을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 내용은 뭐 확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 본다라고 정부 안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3%,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7%,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0% 정도의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향후에는 뭐 국가 전략기술처럼 최대 25%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OTT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도 지능 관련된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OTT 관련돼서 뭐 지금 OTT나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공중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수익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네. 상황이어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 편수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편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제작 편수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업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이제 기대작을 만드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아마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을 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차별화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수가 줄어들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대작에 따라서 개별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콘텐츠주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매수가 유효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중에서는 아마 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뭐 이제 닥터 차정숙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흥행을
상대적으로 이제 흥행을 네. 좀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9일 날 뭐 올해 그러니까 최근 뭐 1, 2년 동안에 가장 기대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무빙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500억 이상의 이제 자금이 들어간 이제 빅텐트 이제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흥행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뉴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상당하게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여지는 그 OTT 채널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제작비 말고도 이제 추가적인 부가적인 이제 수익이 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도 이제 여러 이제 그 흥행 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다음 주에 개봉되는 이제 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품들의 흥행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가격대가 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장비주에 대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시설이 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공장을 건설할 때 들어가는 각종 장비가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발주가 되는 걸 수주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양극재나 뭐 음극재 같은 소재에 비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못 올랐다라는 측면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종목으로는 이제 그 중에서 원준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원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를 이제 만들 때 쓰는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소속노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소속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포스코 관련 쪽으로 이제 주가 많이 좀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생산 시설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그만큼 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열처리 관련된 부분도 뭐 일단 시제품에 대한 부분을 납품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전고체 관련 쪽으로도 뭐 계속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반영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